계엄 관련해서 당시에 국방장관은 이제 김정현이었으니까 말을 못하고 국방장관 대행이 당시에 동원된 총알이 18만여 발이다라. 가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 처음엔 뭐 몇백 발 얘기하더니 몇천 발 할 때도 놀랐거든요. 몇만 발도 놀랐는데. 그래서 저기 트럭으로 갖고 갔다가 몇만 발 했는데 이제 18만여 발을. 근데 왜 맨날 18이야 이 동네에 숫자만 연결이 되면 18만여 발을 동원한 것도 아마 뭐 무속적인 숫자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실탄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선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상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이 18만여 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희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도대체 이 실탄을 무기고에서 빼서 현장에 가지고 가도록 명령한 주체가 누구냐?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박한수 계엄사령관이냐? 그랬더니 김선호 대행이 계엄사령관이 탄약을 휴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직 모른다. 탄약을 휴대하라고 한 것이지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 자, 중요한 거는요. 장난치네. 어떠한 군부대도 18만 발이 넘는 탄약을 혼자서 갖고 있을 수도 없고요. 안 되죠. 이거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반출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절대 일선 부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전방에 있는 부대라든지 일반 부대에서 나온 총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방부의 승인 아래. 그러니까 국방부의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총알 공장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이거를 어디에 비축해놨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서는 방첩사밖에 없습니다. 방첩사. 네. 왜냐면 이 총알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수량에 맞춰서 군복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군복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요걸 갖다가 1년 내내 이제 상황에 맞춰갖고 계속해서 그 재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도 뭐 탄피 하나만 없어도 난리잖아요.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대 안에 탄환이 몇 개 있고 그걸 어떻게 지키고 있고 이거를 거의 매일 쓸데없다 싶을 정도로 집착적으로 총관리를 합니다. 탄약고 그래서 경비시키잖아요. 그렇죠. 탄약고는. 우리 아들이 탄약고 경비만 1년 반을 섰는데, 1년 가까이를 섰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서서 앞에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사람과 내부를 비추는 CCTV를 1년 동안 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상황에서 탄약이 일선 부대에서 쓰던 탄약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주문을 해놓고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빼는 게 가능한가? 왜냐면 주문을 했으면 그게 들어온 것과 숫자를 맞춰보잖아요. 들어오기 전인 상태인 거지. 그럼 안 들어왔는데 공장에선 나갔으나 일선 부대에는 들어가지 않은 총알이 어딘가에 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꺼냈을 거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부대장들이 다 그거를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거 문서로 다 남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18만 발이 나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쉽습니다. 총알 납품하는 풍산이나 이런 데 돼갖고 출고대장 쭉 보고요. 국방부 입고대장 쭉 봐갖고 이게 비는 날짜 찾으면 돼요. 그리고 누가 이거 반출을 이거 승인했는지 그렇지. 그것도 확인하면 돼. 그치. 문서로. 누가 와서 받아갔는지. 그래서 일선 부대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탄약이나 병력을 움직일 수 없고요. 특수전이 가능한 특수전 상황 하에서도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3개 그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요런 데가 동원된 거는 얘네들은 일괄 부대와 달리 이와 같은 독자적인 행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드론 이거 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합참도 몰랐지만 그 정보사 말고 왜 갑자기 이름이 방금까지 얘기해놓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기 방첩사. 방첩사는 이 아.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 18만 발을 빼돌려갖고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한 건 방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 힌트 줬으면 가갖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 찾을 수 있으면서 일부러 안 찾는 거네. 안 찾는 당연하죠. 거죠. 장부만 비교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수불기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계엄은 이 정권 시작되면서부터 저기 됐지만, 실제적으로 계엄 행위가 일어난 날을, 11월 30일로 잡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세계 부대의 외출 금지, 그 다음에 상시 대기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나 특전사 속에 지금 대북 관련해서 출동 나갈 수 있으니까 외출 금지를 시킨 게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날짜부터 사실상 계엄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 날짜를 전후해가지고 이 18만 발의 이 총알들을 이 납품 공장에서 여기로 빼돌린 조직이 있을 겁니다. 이 조직이 진짜 합참이 모르는 상태에서 빼돌리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방첩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를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앞으로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쉽게 찾을 일입니다. 왜냐면 이거 귀한 거거든요. 총알에 대한 수불 내력을 빠뜨린 상태에서 1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장부가 있고 그걸 명령한 명령권자가 있을 거고 아마 제가 뭐 여인영과 김민영 의원이 이 모든 것 또는 우리 버거보살 요 세 사람이 아마 이 내용에 연결이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사 결과를 두고 보자고요. 처음엔 뭐 100발, 뭐 15,000발 하다가 57,000발. 그리고 지금 이제 18만 18만 발까지 맞아. 왔어요. 그래서 넉넉 잡고 이제 20만 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원래 군 부대가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무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줄여서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건 뭐 웬만한 아니야. 소도시를 그냥 다 쓸어버릴 분량에 사실상의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이 쿠데타를 18만 명을 준비를 죽일 수 있는 했다라는 거죠. 음. 물론 뭐 총 한 발로 다 죽이진 못하겠습니다만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정말 각오하고 벌인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엄 해제 의결에도 윤석열이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안 하고 버팅기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은 뭐 준비가 안 됐다.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가 뭐 안 됐다. 정족수가 안 됐다. 뭐 이런 개소리를 쳤습니다만 그 한참 동안 군사시설 안에서 사실상 이게 해제돼버린 계엄사령부 안에서 있으면서 뭔가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3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쯤에 계엄을 해제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시간차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측은 그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참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머물렀던 것도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하려면 대통령실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 네, 굳이 군사에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윤석열이 시간 텀을 두는 사이에 여러분도 다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계엄군이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간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국회법을 보고 법적 절차를 따져서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찾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거죠. 관련해가지고 그 추가 증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왜 500명밖에 안 보냈어? 1000명 보냈으면 됐겠구만. 라고 했다는, 얘기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증언으로 해갖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엄 해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윤석열이 옆에 있던 법전을 찾아서 뒤져봤다라고 하는. 아니, 이 새끼는 이렇게 무슨 법 전문가라는 새끼가 무슨 전과 보고 나중에 오다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법전을 뒤져봤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법전을 뒤져봤다는 말이 전 되게 웃기게 들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법 전문가고 저는 왜 계엄을 할 때
때는 법전을 안 뒤져봤는지가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전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계엄 요건. 아니, 기본적으로 계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선포할 수 있지?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한다와 안 한다만 있었지, 이거를 법의 어떤 조촉 내지는 법적인 해석 자체는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니 말고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성공했어봐. 그동안 불법이었던 그 모든 절차 자체가 매끈하게 다 뒤집어져가지고 국무회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적합하게 진행됐다라고 사후 증거들로 만들어져갖고 깔끔 떨어지게 끝났겠지.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다 어긋나갖고 세상에 이런 모질이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 그 수많은 준비 속에도 윤석열이 몇 년 동안 이 계엄을 그 수많은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윤석열이 모질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했다기보다는 5대 산신님의 은총입니다. 윤석열이 했던 것들 중에 지금도 응? 김건희가 구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5대 산신님들하고 싸워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우리 방송을 빨리 저기 여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산신님이 세금으로 구술하니까 국민들 편에 섰어요. 빨리 여사님 사비로 하셔야 된답니다. 그치. 빨리 보고서 올려야지. 구술할 때는 반드시 지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김건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 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뭔 짓을 하고 구술해도 다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 얘기 해주지 말지. 돈 좀 쓰게. 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게 나아요. 계속 하세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의 어떤 그 계엄 인용은 이번 주로 인해 갖고 아마 목요일 날 마지막 신문이 있을 건데 아마 추가 신문을 안 한 상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집니다. 어저께 얘기했었죠. 최상목이 인용해서 헌재 결정에 인용해 갖고 임명할 것이다. 벌써 그런 방향으로 최상목이 토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는 거를 알고 있다니까. 그 최상목,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의심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마음을 못 놓는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에 걸린 이유도 딱 그거예요. 국회가 해제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윤석열이 해제를 했어요 하면은 그 전까지, 윤석열 정부 전까지 우리 국민이라면 이제 끝났어요. 이랬을 거야. 오히려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9번째 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는 순간 이제 앞으로 야당이나 야당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 통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수용하고 받아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은 지금까지 양쪽에 발을 담가고 간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3월 달이면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 최상목은 본인이 어차피 지금 내란 혐의에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중에 처벌을 덜 받으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공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최상목을 회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우리가 구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청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그 청원에 사인했거든요. 서명했거든요. 그래도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죄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감안을 해달라는 거야. 감안을 해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례를 남겨서 보여주게 되면 그렇죠.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도 이대로 당하다가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나까지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주고 저도요 하라고 갈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10일부터 촛불 행동을 중심으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탄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는 뒤집었어요. 윤석열 측의 회유에 넘어가서. 그런데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작가 예언한 대로 태도를 바꿀지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이 너도 빨리 이쪽으로 줄을 서라. 그래야 네가 그나마 줄일 수 있다, 형량을. 자, 마지막 뉴스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명태균이 그토록 원하던 특검법이 오늘 발의가 됐습니다.